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중앙일보의 전수진 기자입니다. 국제부 기자로 알려지는데 국제 관련해서 칼럼이나 기사를 많이 쓰는 전수진 기자. 오늘 노트북을 열며 제목이요. 앙부아즈의 태극기, 서울의 우길기,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만 해도 대충 감이 오시죠? 이재명의 우길기. 전수진 기자 칼럼 그대로 일단 읽어드립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차로 약 3시간 달리면 닿는 루아르주, 16세기 프랑스 정치 중심지, 크고 작은 성 1000여 개가 몰려있다. 그중 국왕 거주지였던 앙부아즈 성에 지난 8일 태극기가 개양됐다.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한불 클럽, 불한 클럽 참석자들을 반기기 위한 성주 프라드릭 디 로랑의 환대였다. 성의 600여 년 역사에서 태극기가 펄럭인 건 처음이다. 그는 한국과 더 많이 교류하고 싶다며 서울 고궁과 자매결연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성에서 약 500m 거리엔 클로 리쉐라는 저택이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생애 마지막을 보낸 곳이다. 이 저택의 소유 가문을 대표하는 프랑스와 생브리는 한불 클럽의 한국어로 제작된 저택 안내 책자를 내밀며 한국과 교류를 확대하고 싶어 만들었다고 말했다. 여기 앙부아즈 성의 사진이 있네요. 태극기와 프랑스 삼색기가 걸려있네요. 앞서 6, 7일 수도 파리에서도 프랑스의 관심과 환대는 인상적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1855년부터 외교의 심장부 역할을 해온 키도르세 외교부 청사에 한불 클럽을 초청했다. 프랑스 인기 넷플릭스 시리즈에 키도르세라는 드라마가 있을 정도로 추앙받는 공간이다. 오찬을 주최한 투자 담당 장관은 한불 클럽 인사들의 면모를 미리 숙지해 각각 맞춤 인사를 보이는 정성을 보였고 한국어로 건배라며 와인잔을 들었다. 이렇게 프랑스의 태극기가 휘날리고 한국어 안내 책자가 인쇄되며 건배가 울려 퍼질 즈음 한반도에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훈련을 하고 한국의 제1야당 대표는 우길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한불 클럽의 이번 회의는 외교,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프랑스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협력과 발전을 업그레이드할 호기임을 일깨웠다. 그렇다고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음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와 민간이 각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한국의 국가 매력도를 높여야 할 때다. 정작 이 추동력이 중심이 돼야 할 용산과 여의도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철진한 친일파리를 하는 민주당은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우길기를 단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다는 억지 논리를 폈다. 이 논리가 왜 비논리적인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 문제는 여권의 대응 역시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라는 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든 우길기 프레임에 갇혔다. 큰 비전과 넓은 안목으로 한국의 가능성을 가늠하고 고양할 논리가 안 보인다. 우길기 중심의 친일 논쟁은 그 자체가 반한이다. 국력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앙부아즈 성에 태극기가 휘날릴 시간은 길지 않다. 이렇게 전수진 투데이 피플 팀장, 중앙일보 기자로서 산하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제부 전문 기자죠. 파리에서 3시간 달리면 여기 전 가본 적이 없는데 파리는 가본 적이 있죠. 루아르주 여기 성이 이렇게 1000개나 몰려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 대표격인 그 앙부아즈 성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 모습 기분 좋네요. 사진만 봐도. 여기뿐입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요 대단합니다. 한류라는 거는 여러 가지 한류예요. 지금 한국 자체의 매력도가 정치 빼놓고 봅니다. 상당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제가 조지 워싱턴에 있을 때의 한국의 위상하고 지금 한국의 위상은 또 천지 차이로 또 바뀌었습니다. 1년 1년이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 위상이라는 거는 경제력도 경제력이지만요 매력도거든요.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그 음악, 미술, 그 다음에 스포츠, 드라마, 영화 이런 거에서 탑을 찍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설 부분도 지금 유럽에서도 각광받는 한국 소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격세지감입니다. 20년 전쯤만 해도 이런 걸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저도 상상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전 분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피플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언제 때 우길기 프레임을 아직도 누르려고. 지금이 언젠데 뭐 걸핏하면 죽창가 들고 나오고. 이재명은 이제 자기가 급했거든요. 급해가지고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막 갖다가 붙이고 어떻게든지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호소하는 게 자기네들 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거기 저 율사 출신들이 많잖아요. 딱 보니까 야 이거 수사가 심상치 않네. 야 이거 못 빠져나오겠는데. 그렇다면 2024년 총선에 이재명 체제로 계속 버티다가 우리 공멸하겠다.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슬슬 이거 저 갈아타야 하는 거 아니야? 슬슬 저 대표를 이제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비상 상황으로 몰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근데 이제 차도살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차도살인은 남의 칼을 빌려서 이제 적을 베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을 자기네 지금 당대표니까 당대표를 지금 당의 중진 의원들이 뵐 수가 없으니까 검찰에서 배주길, 다시 말해서 한동훈의 검찰에서 수사로 아주 끝내주기를. 근데 빨리 끝내달라는 얘기가 나온답니다. 솔솔 술자리에서. 왜냐하면 총선 직전까지 가가지고 이게 의미 있는 게 포토라인에 쓰고 뭐 수갑찬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제 끝장나니까 빨리 야 금년 내에 어떻게 포토라인 세우고 금년에 기소해라. 그러면은 내년 초에 그걸 빌미로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당이 일신해서 노리는 사람 많습니다. 당대표로 노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신해서 공천권 가지고 한판 승부 벌이겠다.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로 가면은 망하겠다. 이래서 슬슬 분위기를 밑에서 쫙보고 있다는 거예요. 군부를 슬슬 떼면서. 그렇다고 지금 나서면은 이재명 체제로 안 된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버리자. 지금 나서면은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니까. 그래도 저쪽은 그런 걸 두려워해요. 근데 이쪽 국힘당은 유승민 같은 사람, 또 뭐 이준석 같은 사람, 하태경, 뭐 김웅 등 아직도 많잖아요. 근데 저쪽은 아직까지 그런 거는 안 내밀어. 배신자 프레임에 찍히면 이제 공천이고 뭐고 다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하는데 속으로는 차도살인 빨리 한동훈 검찰에서 빨리 쳐줘라. 이원석 검찰총장 용기를 가지고 빨리 쳐줘라. 그럼 우리는 따로 국밥한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재명도 감지가 되죠. 왜냐하면요, 눈동자 한번 보면 알아요. 그 맨날 만나는데 의원들끼리 그 눈동자들이 대답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군기 바짝 들어서 착착 달라붙다가 그냥 슬쩍 눈치 보면서 이렇게 뭐 슬쩍 대답도 안 한다든지 이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럼 야 이것들이 달라지네. 가만있어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돼? 믿을 때는 검찰에서 수사 들어오면은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네. 이 눈치를 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딸들이네. 그리고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네. 그 사람들이 나를 지켜줘야 되겠네. 그러려면 반일 프레임으로 가야 되겠다. 일본에 맞짱 뜨는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친일 프레임에 가둬서 자기가 마치 독립투사인 것처럼 우길기 친일 논쟁을 벌인 겁니다. 의도적으로 벌인 거죠. 역사 사실 몰라서 이런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다 알지. 아는데 그리고 시대가 변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재명은 DNA가 미국보다는 중국이 가깝고 그래서 중국과의 협력하는 게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까지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쌍방울도 이번에 나온 거 아니에요? 북한의 협력, 대놓고 협력한 돈 예산 책정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급기야 김의겸 선생이 흑석 김의겸 선생이 폭로한 것처럼 가상화폐 요게 이제 뇌관이 됩니다. 그게 얼떨결에 폭로를 해버리는데 김의겸이요. 가상화폐로 북한과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재명 이름을 거론했고 박원순 이름을 거론했거든요. 김의겸 선생이.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취임해가지고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미국에 가서 연방검찰하고 이 가상화폐 문제에 수사 협조하는 거 이걸 논의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왜 김의겸은 이재명과 박원순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한테 한 방 먹었잖아요. 내부 고발하는 거냐? 이렇게. 내부 고발이지. 내부 고발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내부 고발이야. 귀신들이야. 이 마음은 뭐냐면 실수한 것처럼 하는데 이재명 빨리 쳐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재명 리스크를 아까 제가 얘기한 차도살인으로 빨리 보내야 되겠다. 그래야 민주당이 산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실수한 것처럼 나중에 또 딴소리 합니다. 지금 뭐 김의겸이랑 민주당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민주당
민주당의 분위기는 차도살인으로 이재명을 칠 뿐이기다. 근데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이렇게 실수를 가장한 자살골입니다. 아이고 아유 실수했네. 근데 제 뜻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난리치는데 사실 속뜻은 가상화폐 빨리 뒤져. 그걸로 북한하고 거래했다면 그 여적죄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게임 좀 빨리 끝내라. 이 얘기거든요. 자, 지금 이제 예결위가 열리고 그러면 이제 내년도 예산안 요거는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 내년도 예산안까지 검찰이 잘 이재명에 대한 거 딱 준비하고 예산안 통과되자마자 12월 초에 그냥 기소 치는 시나리오가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못 이기는 채 하면서 입 닫고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방어 안 하는 거죠. 방어하는 척. 야당 탄압한데 속으로는 빨리 정리. 나는 손절 하면서 뒤에서 물 밑에서는 당대표를 나갈 사람들이 몸 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많죠. 이낙연도 몸 풀고 있고요. 미국의 상황 돌아가면서 12월 초면 이재명 가겠구나. 자, 그러면은 내년 1월이면은 비대위 체제로 가는 비대위 체제 몇 달 하고 전당대회로 간다. 그러면 내년 그래 한 봄, 여름, 봄 이 정도 돼서 전당대회 무르익으면 그때 내가 등판하면 내가 당권 먹고 공천권 먹고 그 쫙 하고 진두지휘하고 그리고서 이제 야당 권력을 가지고 쭉 잡고 있다가 다음 대선에 아주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한 라이벌이 이재명인데 이재명을 내가 보낼 수는 없지. 근데 검찰에서 알아서 이번에 김우겸이 잘하고 있네. 나 저거 저렇게 실수하는 거 저거 이재명을 날려버리네. 야, 참 김우겸 저거 역시 투자의 귀재 흑석 김우겸 선생. 야, 이렇게 도질 줄은 또 몰랐네.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분위기를 이재명은 알아요.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믿을 때는 개딸들과 국힘당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게 제일 좋은 게 반일 프레임이거든요. 이 반일 프레임에는 그 감정이 있는 국민들 많아요. 일본하면 무조건 싫어하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싫어하는 국민들 많습니다. 괜히 뭣도 모르고 괜히 일본은 싫은 거야. 그때가 언제인데. 그리고요, 제가 그 책을 쓰려다가 출판사에서 몇 군데 거절당했는데, 물론 일본이 우리를 먹은 거 그건 우리 치욕적인 거고, 그때 그 지금 말하면 장관들이죠. 그 대신들 이완용을 비롯한 나라 팔아먹은 놈들 역적들이 그런 짓을 벌인 건데, 근데 그 우리 국력이 약한 거였고요. 그런 놈들을 다스리지 못한 고종도 책임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데 36년간을 나라를 뺏겼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또 욕 무지하게 먹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물론 더 많죠. 그러나 그런 것도 역사에서 하나하나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 거 평가할 날이 이제 오겠죠. 그런데 무조건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그때 한일 합방에서 피해 본 거 가지고 장씨 개명하고 단발령하고 이거 피해 본 거 가지고 지금은 일본하고 협력해야 북한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하면 쌍심지도 없는 거는 괜히 그런 감정을 이재명은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다. 왜? 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수진 기자의 앙부아즈의 태극기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했던 마음이 서울발 뉴스를 보면서 우길기 뉴스에 진상 비교 아주 멋졌습니다. 국민들은 훌륭해요. 정치인들이 문제지. 아이고.